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 Information Science지에 퍼블리시된 PUMAD, PU Metric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PU Metric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인데 매트릭 러닝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PU 러닝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U 러닝은 PU라는 말은 Positive Unlabeled Learning의 약자를 말하는데 어, 먼저 오늘 세미나에서는 PU 러닝에 대해서 특히 투스텝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문에 베이스라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관측된 어노멀리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with partially observed anomaly라는 논문 한 편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본 논문을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소개에 앞서서 PU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PU러닝이란 Positive Unlabled의 약자고 Semi-Supervised Learning의 한 갈래인 태스크를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Supervised Learning은 Positive,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를 모두 학습에 사용 가능한 방법론을 말하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언레이블드가 혼재된 데이터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지티브, 언레이블드 러닝은 파지티브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즉 한 가지 클래스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2020년에 나온 Learning from Positive and Unlabeled Data라는 서베이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PU 러닝이 매력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PU 데이터가 자연적으로 많은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실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와닿았던 부분인데 메디컬 레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디컬 레코드는 실제로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던 질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진단받지 않은 질병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환자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일런트 킬러라고 불리는 당뇨병의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레이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진단 없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정상인 상태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조 현장에서의 시스템에 나오는 그런 어떠한 타임 시리즈 구조를 갖는 센서나 각종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기록에 남기고 분석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상 시점의 데이터 형태는 일반적인 그런 시점이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형태의 패턴을 가지겠지만 과연 이상 시점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 형태가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그럼 이상이 아니었던 그 데이터들을 모두 퓨어한 노멀 상태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모두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에도 어떠한 잠재적인 어노멀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노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레이블링을 하기에는 많은 리소스와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앞서 서베이 논문에 나왔던 것처럼 PU 데이터는 여러 산업 현장 및
우리 주변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어러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리지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어러닝의 오리지널 어프로치는 2002년과 2003년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지티브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언레이블 데이터들을 모두 네거티브로 간주하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통해서 네거티브로 간주했던 그런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릴라이어블 네거티브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파지티브와 릴라이어블 네거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학습한 클래시파이어로 다시 스코어링을 통해서 릴라이어블 네거티브를 산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면서 릴라이어블 네거티브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수정된 방법으로 2024년에 어떤 수정된 방법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릴라이어블 네거티브를 산출해서 파지티브와 산출된 릴라이어블 네거티브로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방법은 그 전과 동일하지만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산출된 릴라이어블 네거티브에서 스콜링을 통해 가지고 파지티브로 예측되는 데이터를 조금씩 제외하면서 리파인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방법은 피어러닝 중에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레이블드 셋에서 릴라이어블한 네거티브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듭니다. 이 중에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는 좀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피어러닝에서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피어러닝의 투스텝 어프로치 개념이 적용된 논문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Anomaly Detection with Partially Observed Anomaly라는 논문인데 좀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높은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달성하였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어떤 벤치마킹 논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랜덤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스프릿 했을 때 아이솔레이트 되기 더 쉬운 즉 적은 수의 그런 스프릿 횟수로 아이솔레이티드 되는 이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단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높게 산출하는 방법론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은 바이너리 서치 구조를 이렇게 여러 개의 앙상블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패스 랭스, 즉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데이터 스프릿 했는지에 따라서 이 평균 패스 랭스가 적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낮을수록 0에 가까워지도록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먼저 오버뷰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어노멀리를 클러스터링을 하고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스코어링을 통해서 포텐셜 어노말리와 릴라이어블 노말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가중치를 통해서 새롭게 레이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Observed Anomaly를 클러스터링을 할 때 논문에서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이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일단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코어링을 통해서 포텐셜 어노말리와 릴라이어블 노말로 구분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솔레이션 스코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이상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해서 산정을 하고 클러스터링 했던 그 어노멀리 클러스터와 시밀러리티 클러스터와의 그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합해서 최종적인 토탈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 토탈 스코어의 평균값보다 크면은 포텐셜 어노멀리로 레이블링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인 베타 값보다 작게 되면은 릴라이어블 노멀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기존에 관측된 옵저브드 어노말리에게는 1을 부여하고 포텐셜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맥스 토탈 스코어 분의 토탈 스코어를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릴라이어블 노멀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좀 더 작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림에 보이시는 식과 같이 민맥스를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와 그리고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K개의 어노멀리 클래스와 1개의 노멀로 구성된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인 멀티 클래스 SVM을 사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힌지로스로 목적 함수에서 힌지로스로 로스텀으로 힌지로스를 사용을 했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L2놈을 사용을 해서 목적 함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만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는 굉장히 소수의 어노멀리와 풍부한 언레이블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데이터 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방법론은 unsupervised 메소드에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쓰였고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는 SVM이 사용되었습니다. PU 메소드라고 써있는 방법론은 PU 러닝 방법론 중에 언레이블 데이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하는 코스트 센서티브 방식을 사용을 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PU 러닝과 PU 러닝의 투스텝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positive unenabled learning을 통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째로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은 휴먼 레이블을 통해 충분한 pure normal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노멀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론은 unlabeled 데이터와 제한된 partially labeled anomaly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논문인 Positive Unlabeled Learning 방식의 Anomaly Detection과 관련해서는 고정된 그 거리 기반의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헤트로지니어스한 어노멀리를 모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가중치 방식은 가중치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딥 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인베딩 스페이스로 필터링하는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포텐셜 어노멀리와 릴라이블 노멀 샘플을 구분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논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 러닝입니다. 매트릭 러닝은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잘 수치화할 수 있는 거리 함수를 통해서 인베딩 함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그 목적 함수를 보시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데이터는 가깝게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은 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 러닝의 거리 함수는 주 마하노비스 디스턴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하노비스 디스턴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에서 검은색 중심에 있는 데이터에서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데이터 간의 그런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초록색 데이터와 주황색 데이터가 양쪽에 있는 그 차트물을 갖게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주황색 데이터는 데이터 분포 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역행률을 곱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없도록 선형 변환을 하고 스케일링을 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마하노비스 디스턴스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트릭 성능을 높이는 방법인 딥 매트릭 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트리플 로스를 통해서 활용한 딥 매트릭 러닝이 사용됩니다. 트리플 로스에 대한 내용은 반복론 설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시 펑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로서 이미지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값을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함수를 해시 펑션이라고 말합니다. 해시 펑션은 키밸류를 가진 맵 구조에서 키 값에 해당하는 값을 해시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해시 펑션의 목적은 해당하는 키 값이 다른 키 값들과 최대한 충돌하지 않도록 해시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고 그 리턴된 해시 값은 밸류를 저장하는 버켓의 인덱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해시 펑션을 정리하면 키 값을 암호를 통해서 버킷으로 어떻게 매핑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시 펑션은 최대한 키 값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메모리를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키 값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버킷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한 체이닝 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시 펑션과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시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릴라이블 노멀과 어노말리를 필터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그런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방법론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임베딩 스페이스로 어노말리와 노멀을 구분할 수 있는 펑션을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임베딩 펑션은 두 스텝을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논문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투 스텝 어프로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디스턴트 해싱 베이스드 필터를 통해서 릴라이블 노멀과 포텐셜 어노말리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두 번째 스텝은 분리된 데이터를 딥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분리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딥 매트릭 러닝에 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러닝에는 트리플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트리플 로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같은 연구실인 저희 DSB 연구실의 서승환 박사과정이 매트릭 러닝 for adversary robustness에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해당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트리플 로스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자면 트리플 로스는 앵커와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그렇게 세 개의 페어가 있을 때 앵커는 파지티브와 좀 더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와는 좀 더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로스 펑션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스, 즉 노멀과 어노말리를 다루기 때문에 두 개의 트리플렛 로스를 더한 최종 값을 최종 로스로 사용하여 딥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측된 어노말리와 첫 번째 스텝에서 잠시 뒤에 설명드릴 그 첫 번째 스텝에서 어노말리로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앵커와 파지티브를 샘플링을 해서 로스 펑션을 구한 것을 정의를 하고 릴라이어블 노멀로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앵커와 파지티브를 샘플링을 해서 두 번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로스 펑션을 합산 값을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또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로부스트하게 위해서 유닛 스페이스 상에 인베딩 할 수 있도록 1보다 작은 값으로 정의하는 제약 조건을 정의해서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딥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기 전에 릴라이블 노멀과 어노말리를 필터링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먼저 해시 테이블을 만들고 릴라이어블 노멀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시 펑션을 정의합니다. unlabeled 데이터에서 뽑은 타겟 데이터와 labeled anomaly sample 그리고 unlabeled sample과의 거리 비교를 통해서 어노말리와 가깝게 되면 1을 리턴을 하고 아닐 경우엔 0을 리턴을 하는 원비트 해시 펑션 셋을 미리 사전에 만듭니다. 식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 앞에 텀인 경우에는 타겟 unlabeled data sample과 unlabeled sample 간의 이제 거리인데 이 값이 더 크게 되면 0이 되고 dterm이 더 크게 되면 음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거리를 통해서 1과 0을 리턴을 해주는 원비트 해시 펑션을 먼저 해시 펑션 셋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정의했던 해시 펑션 셋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k만큼의 펑션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컴캣을 하게 되면 k비트의 해시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해시 펑션을 가지고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인 L개만큼의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즉 K가 5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타겟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말리와 언레이블 샘플 페어를 5번을 뽑아서 해시 값을 만드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K 값이 5이고 L이 3이게 되면 총 이렇게 3개의 해시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어떠한 특정 unlabeled 샘플에 대해서 001000, 10010, 01000과 같이 해시 값을 리턴하는 이런 해시 펑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해시 펑션을 통해서 unlabeled 데이터는 각각 해시 코드 값을 인덱스로 하는 해시 버켓에 저장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렇게 3개의 해시 테이블을 생성했으므로 unlabeled 데이터셋에서 뽑은 U는 총 3개의 해시풀에 각각 저장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 있는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시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unlabeled 데이터 순차적으로 테이블의 버킷에 할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했던 unlabeled 데이터 중에 reliable 노멀과 어노말리를 필터링하는 즉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정의했던 그런 해시 값은 1이 많을수록 어노말리가 되고 0이 많을수록 노멀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릴라이블 노멀을 찾기 위해서 해시 값들 중 가장 0이 많은 코드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0을 찾고 0과 가장 가까운 코드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해밍 디스턴스를 찾아서 구하게 됩니다. 해밍 디스턴스는 비트 간의 차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코드 값들 중에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작은 코드에 저장되어 코드의 버켓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으면 가장 릴라이어블한 노멀 데이터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림의 보기와 같이 해밍 디스턴스가 동일한 코드가 존재할 경우에는 버킷의 개수가 더 많은, 즉 언레이블 데이터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노멀 데이터는 어노멀리 데이터보다 좀 더 호모제니어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1001과 1100이 있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버킷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해시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LGA 테이블에서 순환을 하면서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릴라이어블 노멀 데이터를 각각 찾아서 언레이블드 데이터 중에 릴라이어블 노멀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됩니다. 어노멀리는 노멀 샘플 개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1비트 1로만 이루어지는 코드를 코드의 각 테이블에서 교집합을 선택을 해서 미리 사전에 선택했던 그런 릴라이블 노멀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어노멀리 데이터를 할당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투스텝은 원 에폭을 진행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버킷 수가 감소할 때마다 인베딩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 횟수와 그리고 트리플 로스는 사전에 설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는 공개된 데이터셋에 대하여 피어러닝 환경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샘플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부 샘플링을 해서 어노멀리 비율을 1에서 한 10% 내로 설정을 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정된 데이터 중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기존 알고리즘 대비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과 비교했는데 감-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피어러닝, 딥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방법론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엠니스트 데이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엠니스트 실험을 구성할 때 한 가지 클래스는 노멀로 하고 나머지 클래스는 앱노멀로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어노멀리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노멀리가 다양한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고리즘들이 앞선 그런 태블러 데이터보다 조금 성능이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레이블드 어노멀리 비율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어노멀리 비율이 낮아져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차트는 이제 에폭이 진행될 때마다 해시 테이블에서 필터링되는 어노멀리와 노멀의 미스 샘플의 비율입니다. 에폭이 진행될수록 unlabeled 데이터 내에 어노멀리로 예측된 데이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해시 테이블에서 버켓의 수도 에폭이 진행될수록 점점 바이너리 값인 2개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터, 앞서 설명 첫 번째 스테인 디스턴트 베이스 해시 필터가 잘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인 K와 L에 대해서도 로부스트함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K 값과 L 값의 변화에도 AUC 스코어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능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로부스트하다라고 센시티비 애널리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필터링을 해주는 디스턴스 해시 베이스드 필터링을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임베딩 스페이스를 그런 TSN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DHF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데이터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노말리가 다양하게 관측이 되고 unlabeled 데이터는 비교적 호모제니어스한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또한 이미지 센서 밸류 데이터, 제너럴한 태블러 데이터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멀 데이터가 다양한 멀티클러스터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적용하기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고, 일어나지 않는 자연재해 혹은 어노멀리 레이블 코스트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본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